네, 오늘 배울 거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우리 2차 함수가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가 있을 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은 a가 0보다 클 때 먼저 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p가 여기 대칭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하는 거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죠. 그럴 때는 여기서는 얘를 최소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y 값이 그러니까 무슨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범위가 특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실수 전체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아무 이제 조건이 안 나왔을 때는 뭐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이런 문제에서는 아 이게 최소값이구나, 이 q가 최소값이구나 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제 최대값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음수인 경우 볼게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칭축 P죠. 그 다음에 여기가 Q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Y값을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이제 Y값을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X는 P일 때, Q에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없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x가 p일 때 q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아래는 지금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이 어디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실수 전체 범위였는데 이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 최대를 구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p, q가 있죠. x가 p, y가 q. 그런데 p라고 하는 애가 이 p라고 하는 x가 만약에 어떤 알파에서 이제 베타까지로 한번 가볼까요? 알파에서 이제 베타까지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x가 알파에서 베타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p라고 하는 이 대칭축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요. 여기에 뭐 알파가 있고요. 여기에 베타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여기에서는 f의 알파, f의 p, 그러니까 얘는 q를 말하죠. 그 다음에 f의 베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지금 또 p, q가 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가 베타보다 큰 경우 한번 가볼게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p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요.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범위가 이거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만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해라. 아까는 알파, 베타 여기 범위에서만 구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알파, 베타인데 이번에는 알파가 P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살구색인가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말을 하면 어때요? F의 P랑 F의 알파랑 그 다음에 F의 베타 중에서 이제 큰 값이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P가 베타보다 큰 경우도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 경우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이 경우였고 그러면 이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이 경우에서는 F 알파가 더 크죠. 그래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FP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냐, 여기 보면 제한된 범위냐, 실수 전체의 범위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탈로 선생님이랑 같이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이제 만약 시험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우선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겠죠. 완전 제곱꼴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꼴로 우선 변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포함되어지 않았는지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이 되었다면 이렇게 F알파, FP, F베타 중에서 제일 큰 값, 작은 값을 찾는 거고요.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여기 알파, 베타를 넣어서 이것 중에서 큰 값,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포함이 되었으면 F알파, FP, F베타 이 값을 구합니다.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F알파, F베타의 값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제 문제 간단한 거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x가 이제 3 사이다. 그런데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그때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래프,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됐으니까 그래프 그려야겠죠. 그래프를 이제 그렸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범위가 마이너스 2랑 3이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여기 3, 4이니까 범위에 포함이 되었죠. 범위에 포함되었죠? 그러면 범위에서 어때요? 이 값이 포함되었으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을 넣으면요. 3을 넣으면 엄청 커지죠. 14가 나오죠. 14가 나오죠.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뭐라고?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14가 되고요. 여기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이 여기 값이죠. y값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14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